가상 부동산은 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XR, AR, VR, 웹 3.0, 뭐 다오, 디파이, 뭐 블록체인, NFT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상 부동산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할 때 그때 공부하려고 하시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십니다. 네. 용어부터가 낯서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어떻게 뭐랄까 그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 부동산 전문가이자 또한 그 베스트셀러인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인 백영록입니다. 네. 그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으로 네, 30만 부 이상 판매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고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서 가상 부동산까지도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가상 부동산 투자로 현실 부자 되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그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가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상 부동산을 접근하신 분들을 보면 보통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 그런 전문가 분들이 또 이렇게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머나 아니면은 또 그 유저들, 가상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상 부동산을 접근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현실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번 가상 부동산을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네.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면서 네. 이 가상 부동산 산업이 어떻게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2021년도 같으면 그 거래 규모만 보더라도 5억 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0억 정도 네,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00억 정도의 거래 규모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NFT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 좀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직도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가상 부동산이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세계 안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요. 안에 있는 어떤 토지나 건물이나 그 이외의 어떤 그것과 관련된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이제 가상 부동산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부동산의 여러 종류들이 네. 그 메타버스 공간, 사이버 공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현실 세계처럼 이렇게 거래하듯이 거기서 거래를 네. 하고. 근데 가상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현실 세계처럼 가상 세계에 가상을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책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네. 현재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가상 부동산 서비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상부동산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책에 소개를 한 게 가상부동 플랫폼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QR코드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문자 숫자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해외 걸로는 이제 어스2 네, 어스2가 이제 이용자가 많고요. 이제 국내로는 이제 트윈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2는 뭐냐면은 그 전 세계 도시를 갖다가 이제 현실에 있는 도시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나가지고 가로 세로 10m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 타일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타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그 타일을 분양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 타일을 거기서 자원을 막 채굴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 같은 걸 짓고 3단계에서는 이제 아바타를 생성을 하고 4단계에서는 이제 가상 세계 그 하고 현실 세계의 이제 경계벽을 없앤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어스2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 타일의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면 좀 지역이 좋은 지역의 토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적인 어떤 이자를 좀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보면은 뭐 NFT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도입을 한다, 다오 같은 걸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고, 우리 이제 티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실 세계 이렇게 상점이나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현실에 그 가상 세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3,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셀을 나눠서 한 100만 개 정도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사람이 셀 오너가 되고, 그 다음에 셀 오너 그 셀에다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식당 주인하고 그 사람들 상가 주인들이 가상 세계 그 셀 오너한테 광고 좀 해달라.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해서 광고를 주고요. 네. 그러면 그 셀 오너는 광고를 받고, 그다음에 현실 세계 식당 주인과 그 상가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자기네 가게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그걸 보고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상점이나 그 식당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바로 그 식당과 거기 가서 이용을 합니다. 네.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후기도 남기고 영수증도 제출하면 거기서 또 쿠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쿠폰을 또 이제 받았잖아요. 그 식당 주인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상가 주인이, 그러면 또 여기에 그 티인코리아 저쪽에서 정산을 해서 서로가 하나의 어떤 그 안에서 경제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고요. 셀 오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어떤 그런 광고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가상 그 토지를 또 나름대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그 도시에 있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분양할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믹스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실 때 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잠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직은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좀 메타버스 시대가 좀 빨리 도래했다. 도래했지만 앞으로 이 가상부동산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래할 거고, 왜냐하면 특히 사람들이요, 이런 여기에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부동산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수익을 또 창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회사 15군데 정도가 이제 책에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15개의 업체들이 서로 네. 또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살아남는 서비스들이 그렇죠. 또 따로 있겠네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가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제 가상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제 거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경기가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시점 이후에 이제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가상부동산 플랫폼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한두 군데가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그때 조인해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면 또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그걸 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상부동산에 투자할 때 좀 어떤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상부동산에 막 투자를 했어요. 들어가서 막 했는데 시간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고. 근데 무슨 돈이 비싼가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네. 물론 뭐 비싼 거는 억대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보통은 그렇게 뭐 한 하루 술 한 잔값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어쨌든 적으나 많으나 일단 시간 투자했고 그다음에 돈도 투자했는데, 그래서 그 가상부동산 안에서는 막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놓은 거잖아요. 안에서만. 그래서 황금성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현금을 바꿀 수 있는, 바로바로 원하면 그런 황금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느냐.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고 어떤 현금 흐름이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런 차원도 있지만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 좋은데 수익률이 낮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돈 모으려고 가상부동산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낮으면 안 되니까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막 여러 가지 막 그 백서를 보면 가상운동 백서를 보면 막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상식적인 수익 구조냐? 말은 그럴듯한데 이상해. 뒤돌아보면 상식적인 수익 구조.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또 하잖아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로드맵이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위변조가 안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NFT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돼 있느냐 이런 것 등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것 등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체크해서 그 가상부동산 업체들 가운데서 네. 한 곳을 택해서 네.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지나 부동산을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격이 다 다른가요? 땅이? 아, 네. 일단은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스2라든가 넥스트 어스라든가 뭐 메타버스2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할 때 0.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랜드마크 옆에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똑같아. 뭐 구석에 있는 숲속이든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랜드마크 위주로 하니까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고 거래를 하면서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트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 그런 그 셀에. 그다음에 은면리 시골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데는 10,000원. 그래서 좀 약간 플랫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들이 늘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네. 이렇게 많이들 주목하는 곳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땅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지구로 하면은 뭐 미국 뭐 뉴욕 맨하탄 뭐 이런 데가 비쌀 것 같고 서울이면 뭐 강남이 비쌀 것 그렇죠.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되는 건가요? 희한하게도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현실 부동산은 어떤 그 뭐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교통 편이 뭐 이렇게 가깝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숲세권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상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가상 부동산 안에서 직접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아, 투자하는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가상 부동산하고요. 네. 그 현실 부동산의 좀 뭐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자, 뭐 가상 부동산이나 현실 부동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이제 뭐 이렇게 노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 인접성. 그러니까 가상 부동산 랜드마크 옆에 있느냐. 현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 안에 스세권, 뭐 숲 옆에 있는 숲세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강가에 있는 물세권, 뭐 이런 접근성, 네, 인접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차이점이다 그러면 실제 있느냐. 현실 부동산은 실제 있잖아요, 물건이. 가상 부동산은 눈으로 보이긴 보이지만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 면에서 봤을 때 현실 부동산은 물론 가상 부동산도 뭐 억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뭐 이렇게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현실 부동산은 일단 거액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면에서 현실 부동산은 당연히 세금 존재하죠. 가상 부동산은 세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현실 부동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보면은 현실 부동산은 보면 최소한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0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데 가상 부동산은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래가 활성화돼야 있고 홍보도 되고 회사도 네, 돈을 그렇게 되기 버니까. 때문에 네. 심지어는 강제로 팔기도 하기도 해요. 사자마자. 그런 룰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엄청 투자 그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 부동산 사보셨죠? 네. 사보시거나 또 세를 들어보신 적도 있죠. 네. 그러면 뭐 하죠? 그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죠. 그러니까 뭐죠? 매도인의 진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부동산은 희한하게 매수자가 그 능력이 있는지 진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자 위주가 아니라.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갖다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자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근데 지금도 아직은 극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또 이제 대표님의 책 가상부동산 투자로 현실 부자 되기 책을 읽은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극초반에 들어가야 많이 먹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인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네. 그 매매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특히 해외에 매매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지금 신생으로 돼 있는 플랫폼들 중에서는 플랫폼이 완전히 딱 완성된 플랫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로드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죠. 특히 가상부동산이다 보면 뭐죠? 플랫폼 문 탁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어스투나 트윈코리아 네. 그게 그 국외 국내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장격? 제가 봤을 땐 제가 올린 걸로서는 조회수가 그 두 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진짜 뭐 아직 비싸지 않다고 하면 뭐 진짜 술 한 잔 값이라고 하면 네. 뭐 두 번, 세 번 값이라 해도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쫙 깔아놓는 거죠. 읽는 셈 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게 또 10배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유망한 것들은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 손해도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그 여러 군데에, 왜냐하면 그 플랫폼 자체가 다양해요. 네. 운영 시스템도 다양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좀 소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난립해 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불황기 때 가면서 정리가 될 거고 네. 그럼 결정적인 이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나왔을 때 투자를 적절하게 큰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 부동산이든 가상 부동산이든 간에 불황기 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불황기 때는 이래요. 야, 안 돼. 안 돼. 뭐 투자해봐야 안 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놀다가 이제 막 갑자기 경기 활성화되고 막 이제 부동산 경기 뜬다. 뭐 가상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막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서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때 본인이 차근차근히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가상부동산은 가상 자산보다도 되게 복잡해요. 여러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뭔가 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기에 그냥 술 한 잔 값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의 플랫폼에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중에 살아남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또 플랫폼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이런 불황기 때 사라지는 애들의 그러한 점들을 다 분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났을 때 걔네들의 장단점을 알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좀 금전적으로 좀 크게 투자를 해도 손실 볼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가상부동산 투자로 현실부자 되기라는 책이 딱 적기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올라갈 때 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는 늦죠. 그때 늦은 거죠. 늦죠. 네. 특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상 부동산은 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XR, AR, VR, 웹 3.0, 뭐 다오, 디파이, 뭐 블록체인, NFT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상 부동산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할 때 그때 공부하려고 하시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십니다. 네. 용어부터가 낯서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어떻게 뭐랄까 그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상부동산 쪽으로 이 가상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 책 아닌가요? 대중서 쪽에서는. 그렇죠. 물론 뭐 또 어떤 매뉴얼 비슷한 책도 뭐 나온 책도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념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상부동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다음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가상부동산의 어떤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또 담고 있는 그런 책은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 세계 부동산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시면서 가상과 이게 딱 넘나들면서 쓰셔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차별화 포인트가 되게 네. 딱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 부동산에서 네. 이제 실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네. 점점 더 활발해질 거고. 그럼 그때 암호자산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네. 그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음. 보통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가상 자산이죠. 이제 네. 우리가 코인. 이제 코인. 네, 네. 코인.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음. 자기들 안에서 주로 거래를 많이 해요. 플랫폼 네.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점인데 다른 플랫폼과도 좀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안 필요하거든요.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어쩌 면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하고도 또 교환이 됩니다. 나중에 가상화폐 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네. 그러면 이 가상자산 업계가 커지면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40년에 이제 발행이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되고 2,100만 개로 이제 수량도 제한돼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은 상징적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가상 자산이거든요. 가상화폐. 이 때문에 아주 상징적 가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희소 가치도 있고 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정말 이거는 어떤 활용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화폐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개혁이 좀 일어나고 있죠. 머지 업그레이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초당 뭐 한 20개 정도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 갖다가 10만 개 정도 네.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발행하는 것도 이게 하는 것도 이제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12,000개 정도 되는 것보다 1,280개 정도 하루에. 그래서 또 수량도 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작업 방식이 아니라 작업 증명이 아니라 이제 뭐 지분 증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 가치가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따로따로 놀지를 않고 이러한 활용적 가치가 높은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 우리 실생활 유용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거의 고점 대비 막 한 70%밖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막 누구는 막 폰지 사기다. 막 미디어에서 막 거품 네. 빠지고 막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다 막 얘기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영원이다라는 얘기는 깡통 깡통.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네. 뭐 주식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주식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라는 가상 자산이 뭐냐면 우리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 NFT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전자투표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이더리움이라는 가상 자산, 그러니까 가상 화폐가 우리 실생활에서 계속 접목돼서 쓰이면 쓰일수록 그리고 쓰일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편리하게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도 더불어서 상승하지 이게 영원이 된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뭐 2023년까지, 네. 2030년까지 막 1억 간다, 5억 간다, 10억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의 어떤 활용 가치가 계속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가상 자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이나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그게 없어요. 네. 없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한 어쩌면 또 나머지들 어떤 뭐 몇몇의 더 어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 가상 자산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뭐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등이 아직은 우리 실생활에서 약간 불안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가상자산, 가상화폐, 오 좋아. 정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라고 해서 어떤 그 저항감이 없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을 때 그때 당연히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뭐 5억, 10억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것과 그러면은 동반되는 가상 부동산 역시 지금은 뭐 술 한잔 값인데 네. 나중에는 진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네. 물론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개념 중에는 그런 가상 부동산 있잖아요. 가상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는 개념도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 안에는. 그런데 그래서 SNS 이런 것도 메타버스로 잡혀 들어가거든요. SNS가 가상 부동산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단 모든 것들 어떤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가상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하고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가상 부동산 역시 계속 어떤 그 가치가 상승할 거다, 활용도가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투자에 있어서는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묻지마 투자식 되면 안 되고. 그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그 박사님의 책, 대표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럴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네.